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슈퍼 항체라는 말 많이들 하죠. 코로나에 한번 걸리고 나면 다시는 걸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서 쓰는 말인데요. 그런데 코로나 재감염 판정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요즘, 코로나에 확진됐다 최근 격리를 끝낸 학생들이 대면 강의를 듣기 위해 학교에 나왔습니다.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던 만큼 다시 걸릴 위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주 됐습니다. 한번 걸리면 그래도 면역력도 생기고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쏟아지고 있지만 거리는 다소 긴장감이 완화된 분위기입니다. 확진 이후 이른바 슈퍼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우스갯소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난 이미 걸렸는데 이러면서 어차피 걸릴 거 좀 빨리 걸렸으니까 좀 다행이지 않나. 하지만 슈퍼 항체를 믿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격리 기간이 지나고도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고 석 달이 지난 뒤에 다시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코로나에 재확진된 사람은 142명. 이 가운데 호남권에서는 7명의 재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아마 케이스들이 간간히 있을 것 같아요. 늦었다가 해제가 됐는데 내가 또 누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은 경우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는 재확진자가 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월평균 재확진자는 26명이었는데 올해는 43명으로 60%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라면 재감염이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감염되면 몸 안에 슈퍼 항체가 생겨 재감염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안심하긴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확산세가 주춤했던 광주와 전남에서 이틀째 2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11,690명의 신규 확진자가, 전남에서는 12,8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광주의 중증병상은 70%의 가동률을, 준중증 병상은 7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 가운데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오늘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미크론에 감염된 교사들이 대체 인력이 없어 직접 수업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며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수업의 질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미완의 국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첫 삽을 뗀 문재인 정부의 한전공대 사업과 노무현 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 사업들을 이어받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역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국에너지공대가 이달 초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 발을 뗐을 뿐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현재 본관 건물 1개만 조성된 에너지공대 건물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해야 하고 2031년까지 투자 운영비 예산으로 1조 6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무리하게 개교했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던 만큼 순항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을 세계 에너지 연구의 선도국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그걸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투자를 하라. 그죠? 여기를 활용하라. 여기를 무슨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공약 이후 20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역시 중요한 계속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31년까지 민간 투자와 국시비를 포함해 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개관 7년 만에 정식 임명될 만큼 전당 활성화가 아직 요원하고 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하나였던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인수위원회하고 국회, 문체부하고 좀 협력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대구 경북 부산광역단체장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은 아직 면담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역 발전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3급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기도 한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지 지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초접전이 계속되면서 이달 초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소수 정당 후보들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대선과는 다른 양상을 기대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남에서 모두 5명의 광역 기초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남의 제1야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보람이 도의원이 영암 군수 선거에, 여인두 도당 사무처장이 목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의당은 다음 달 공식 후보 접수를 진행한 뒤 당원 투표를 거쳐 지방선거 출마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치러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전남 지역 지지율은 1%대에 그쳤지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며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저희 도 비례 1번도 여성 장애인 후보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 부분에 치중하면서 활동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명의 기초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은 소수 정당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나설 인사들을 지난해 대부분 확정했습니다. 출마자는 민점기 도지사 후보를 포함해 모두 23명. 시장이나 군수 후보는 내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광역 기초의원 배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례와 보성 등에서 농민 활동을 이어온 5명의 인사가 도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고 이들과 의회에 입성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최대 목표입니다. 농민수당을 월 50만 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잡았고 여수, 순천, 광양 쪽을 중심으로 또 영암 대불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없는 행정을 강화하는 것에 한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과 진보당 등은 내일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제8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김종구 조대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각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공관위는 외부 인사 42%, 여성 50%, 청년 25% 비중으로 구성됐고 다음 주 1차 회의를 갖고 공천 신청 접수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철새 도래지인 고흥 해창만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에 붙은 조류의 분변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흥군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서영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는 전남 고흥군 해창만 일대. 배를 타고 다녀보니 곳곳에 숭어 등 죽은 물고기들이 눈에 띕니다. 갈대숲 안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갈대를 뒤집자 하얗게 배를 뒤집고 죽은 물고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해창만 인근 주민들은 이달 초부터 갑자기 물고기가 폐사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수와 종류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발견할 때가 3월 3일, 2주, 3주 차를 지나오면서 베스, 또 블루길, 또 잉어, 붕어, 전 어종이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에 붙은 조류 분변을 세척하면서 물이 오염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창만이 철새 도래지인 탓에 분변이 패널을 뒤덮을 정도로 많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 세척 작업은 물고기가 폐사하기 직전인 지난 2월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이 새똥 문제가 크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 이후 세척을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세척을 한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나 태양광 사업자는 농지에서 흘러나온 잔류 농약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듈 세척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환경 영향 평가서에 담았습니다. 세척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업자의 주장에 대해 지난 60여 년간 농사를 지었어도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적은 없었다고 반발하면서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태양광 설치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남해수산연구소 등에 물고기 사체의 독극물 검사와 시료 수질 분석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난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교육청이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자율학습 지도를 하던 중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하면 군사독재 못지않게 된다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시교육청은 함께 제출된 음성 파일 등을 토대로 교사의 발언이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오늘 성명을 내고 광주시 교육청에 취학 유예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광주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입학을 미룬 장애 아동이 올해 26명에 이른다며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학생 위주로 운영되는 등 특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4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90건 넘게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9곳을 특별 감독한 결과 법 위반 사항 93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25건을 사법 조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8,5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붕괴 사고나 근로자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일부 지켜지지 않았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등 기초적인 의무를 어긴 사례도 여러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 다시 공인받으려는 광주시가 내일과 모레 최종 심사를 받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는 국내외 심사위원과 안전 관련 6개 분과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광주시 안전과 관련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첫째 날에는 도로교통사고 등 4개 분야를 평가하고 둘째 날에는 자살 예방, 폭력 예방 등 4개 분야를 심사합니다. 국제안전도시로는 43개국, 433개 도시가 공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환경 친화형 축산 육성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녹색 축산 육성기금 융자 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253억 원을 저리 융자로 지원합니다.